예, 안녕하세요. 오나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74쪽 중단원 연습 문제 해결할 거예요. 5번부터 12번까지 총 8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5번부터 풀어볼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습니다. x축과 이차함수거든요. 자, 이차함수와 x축 우리 수학일지에서 비슷한 문제 풀어본 적이 있는데 이 문제에 접근을 하시기 위해서는 x축을 함수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x축 함수로 표현하면 y는 x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가 되는 거죠. 잠시만요. 펜이 너무 얇아서. 1단계 x축을 y는 0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2단계 얘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을 찾아보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과 그러니까 얘와 그죠? 얘가 y고 얘가 y니까 얘가 얘와 같아진다. 라고 두 식을 연립을 하시고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을 구하셔야 돼. 그쵸?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 하시고요. 요게 짝수기 때문에 이거 지우고 짝수 공식을 사용하셔야 돼. 3번 짝수 공식을 쓴다.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지는 k의 범위를 구한다. 따라서 k의 값은 0보다 커지겠네. 그쵸? 요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5번이었고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비슷하네요. 그쵸? 이차함수랑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1단계 이 x축을 y는 x로 y는 0으로 변경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5번과 똑같은데요. 만나는 점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쵸? 한 점은 2래요. 다른 한 점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x제곱 두 개를 연립하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과 y는 0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이걸 풀었더니 3번 x가 2 또는 x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x가 2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2를 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 4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0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10 마이너스 2a가 0이에요. a가 얼마니? a가 5라는 거야. a가 5기 때문에 정확한 식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a가 5기 때문에 주어진 2차 방정식 a 자리에 5 넣으시면 왜 이렇게 움직여?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되고요. 요걸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0이 되고요. 따라서 x가 2 또는 x가 3이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처음에 한 점은 이고 다른 한 근은 몰라요. 이거 구하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근은 요게 되는 거지. x는 3이 된다. 요것이 답이 된다. 괜찮으실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는 총 3가지잖아요. 이차함수와 얘의 위치관계 3가지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그쵸? 일단 요거 한번 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서로 다른 두 점. 2번 판별식이 0이면은 한 점. 그리고 3번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만나게 해주세요 했으니까 요걸 제외한 요 두 가지야. 그러니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또는 같으면 돼요. 자, 1단계 해보자. 연립한다. 주어진 두 식을 얘도 y고 얘도 y니까 둘 다 같다고 놓는 거지 뭐지. x제곱이 3x-k와 같다고 놓는다. 얘를 넘기시면요. x제곱 플러스 3x-k는 0이 됩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주어진 식이 중근을 가지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여하튼 만나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을 구하셔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 해가지고 얘가 크거나 같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 자, 다시 k가 마이너스 9 넘기고 4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런데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 봤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런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봐봐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4분의 8,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6 다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라고 했기 때문에 k의 최소값은 그대로 이게 되는 거지 뭐 마이너스 4분의 9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수직선을 보겠습니다. 여기 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4분의 9 정도가 있어요. k가 얘를 포함해서 이쪽으로 쭉 이래요. 여기 들어가는 건 다 되는 거야.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했으니까 요게 된다고. 마이너스 4분의 9. 괜찮을까요? 비슷하죠 계속. 자, 8번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고서 8번으로 가보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접합니다. 이게 중요하네. 아까 우리가 x축 나왔을 때 그것을 y는 0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됐던 것처럼 지금은 기울기가 3인 직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으로 함수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울기가 3이야? 자, y는 1단계 y는 ax 플러스 b 했을 때 얘가 기울기인 거 아시죠? a가 기울기고 얘가 y 절편이거든요. 요걸 알고 있어야 돼.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1차 함수는요. 기울기가 3이라며 y는 3x y 절편 몰라. 그래서 요렇게 요게 주어진 이거 기울기가 3인 직선이에요. 요렇게 1단계 바꿀 수 있으면 2단계 뭐라 그랬어? 2차 함수랑 얘랑 접한다. 한 점에서만 접한다라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인 거예요. 괜찮니? 요걸 쓰면 b를 구할 수 있나 봐. 자, 두 식을 연립한다. 2차 함수와 기울기 3x 플러스 b를 연립한다. 넘겨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마이너스 b가 0 됩니다. 짝수지? 2는 지우고 4만 가지고 짝수 공식 씁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이 돼야 돼. 그러니 b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돼. 따라서 b의 값은 1이 돼야 돼. 3단계. 자, 기울기가 3인 직선 아까 구해놨잖아요. 근데 b를 몰랐잖아. 그래서 b가 1이었으니까 b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따라서 y는 3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접한다, 판별식이 0이다 이런 건 우리가 다 알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느냐, 기울기가 3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x 앞에 3을 붙일 수가 있느냐, 뭐 요 정도가 되겠죠. y절편을 모르네? 라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잖아요. y절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기본형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가 이루어지는 것. 여기가 핵심인 것 같다. 너무 예전에 배워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을 것 같다.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떴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이런 말이 뜨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해봐라. 마이너스 a분의 b. 지금은 a가 1이고 이게 b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 구해봐라. a분의 c. a가 1이고 c가 요거죠. 따라서 m-2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에서 풀라고 하는 거 볼게요. 구하라고 하는 걸 봤더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려는 거네. 곱셈 공식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거 좀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빼는 거야.
아우 좀 까다로운 것 같네 느껴지셔도 괜찮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알파 베타 대신에 요런 거를 넣어보자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요런 거 넣으시고요. 알파 베타 대신에 요런 걸 넣으세요. 그럼 봐봐 이게 정리하잖아. 4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4 이렇게 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최대나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차 함수냐, 뭐 산술기하 평균이냐, 미적분이냐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거 이차 함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최소값 뜨면 거의 막 90% 정도 이차 함수란 말이야. 지금 당연히 이차 함수예요. 자, 지금 익숙하진 않지만 m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정리하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그렇지. 꼭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꼭지점 찾는 거야. m제곱. 이런 거는 근데 처음 봐서 잘 봐봐 얘들아. 4로 묶어내면 잘 봐. 이렇게 돼. 그래? 여기 좀 어렵지. 왜냐면 이런 거 처음 보거든. 얘를 반으로 나누잖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1 되고요. 그걸 제곱하면 16분의 1이 돼요. 우리 여태까지 봤던 어느 것보다도 지금 숫자가 까다롭죠. 그래서 이제 풀다 보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다. 4 하고서 앞에서부터 3개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 해가지고 4분의 15 이렇게 돼.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거든요. 이렇게 생겼잖아. 최소값 여기서 나오겠지. 꼭지점에서. 그게 뭐라고? 4분의 15라고. m의 값이 4분의 1일 때 얘가 누구냐면 출발 어디서 했냐면 쭉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요거거든요.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최소값이 그것이 바로 4분의 15가 된다. 이 문제 마찬가지로 짚어드리면 보겠습니다. 일단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했으니까 이런 걸 자동으로 구해놓고 가셔야 되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요렇게 그쵸? 곱셈 공식 이용해서 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느냐 전개해 놓고 요게 2차 함수구나 꼭지점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쵸?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도약하기. 여기 보시면 도약하기 이렇게 써있어요. 뭐냐면 조금 어려운가 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K의 값에 관계없이 진짜 중요한 표현 떴어요. 밑줄을 그어볼게.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떴다.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제가 풀어드려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K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 K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보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접한다. 그쵸? 판별식은 0이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1단계 연립하겠습니다. 2차 함수와 얘도 y고 그쵸? 얘도 y이기 때문에 얘랑 같다고 놓으실 수 있어요. 연립할 수 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가 2kx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bk와 같아지면 이렇게 놓으실 수 있어요. 2차식이 x에 대해서도 k에 대해서도 2차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x를 문자로 보기로 한 거니까 x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여기 앞에 x 앞에 1 있는 거 보이시죠? x 앞에 2k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bk 플러스 a 이렇게 여기가 상수항이 돼요.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얘네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을 구하시면 그것이 좀 낫다. 여기다 쓸까요? 판별식을 구하시면 그것이 0이 돼야 돼.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정리해볼게. 1 마이너스 4k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bk 마이너스 4a 이거 0이 된다는 거야. 아우 공통인 거를 지워내시잖아요. 그럼 뭐가 남냐면 1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bk 마이너스 4a는 0이 된다라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이거 풀어드렸던 것 같아. 그쵸? 제가 그때 풀었던 풀이를 싹 깨끗하게 지워가지고 풀었던 것 같아. 자, 포인트는 여기다. k의 값에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k가 아예 없어지면 속이 시원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우개로 k 같은 걸 이렇게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는 아니고, 자, k를 그냥 없애시는 것이 아니고 k로 묶어내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4k로 묶을까? 그럼 여기 1 되고 마이너스 4k 묶으면 b 되죠? 이렇게 쓸 수 있어. 맞니? 이렇게랑 k가 없는 부분이랑 묶는 거야. 자, k의 값에 관계가 없다 이런 조건이 뜨면은요 k로 묶어주세요. k로 묶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k가 0이든 1이든 2든 3이든 4든 그냥 관계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k 옆에 붙어있는 얘를 뭐로 만들면 좋으냐면 이걸 0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되면 b가 마이너스 1 돼가지고 이 부분이 0이 된다면 그럼 k가 뭐든지 간에 곱하면 사라지잖니? 바로 이거라는 거야.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부분이 0 돼서 사라지면요. 얘가 결국은 0인 거잖아요. 따라서 a의 값은 4분의 1 요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자, 우리가 이차 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런 조건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그냥 연립해서 판별식이 0되게 만들면 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실수의 값에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뜬다고요.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k로 묶어. 갑자기 그냥 묶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판별식이 0이구나 해가지고 계산 싹 끝내 정리까지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k로 묶는다. 그래서 k 옆에 붙어있는 i를 날려버리면 k가 뭐든지 간에 곱해가지고 0이 된다. 이게 요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k의 값에 관계없다. 요거를 좀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중간중간 빠르면 멈춰놓고 한 번 더 풀어보셔도 괜찮죠? 2차 함수의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요. 요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2차 함수가 떴어요.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그 꼭지점을 먼저 구해야 돼. 그쵸? 꼭지점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1번 꼭지점 구하기 위해서 a로 묶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고요. 그치? 반으로 나누면 얘가 1이라서 제곱하면 1이고 빼도 1이고 그쵸? 아이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b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지? 자, 두 번째 앞에서부터 세 개를 끊어가지고 a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b 하실 수가 있고요. 괜찮니? 그럼 함수의 개형을 살펴보시면 그래프 개형을 살펴보시면 a가 양수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때 높이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b예요. 이게 이 함수의 실수 전체 영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소값이야. 그런데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다 따지는 거 아니지. 제한된 범위에서 보는 거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어디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이 여기 3이 여기. 봤어요? 다시 여기 마이너스 1, 0, 1, 1, 1, 1 중요하지. 그 다음에 2 있고 3, 3, 3, 3이 여기 있다고. 얘를 범위를 표현해 보시면 대충 그려도 여기 한 1이 있고 여기 한 3이 있어서 우리가 찾는 그래프가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야.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나오냐면 1에서 최대값은 3에서 나옵니다. 괜찮으시죠? 최소값은 1에서 나오고 최대값은 3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최소값 구해보자. x가 1일 때 최소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최소가 문제에서 3이라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고 여기다 대입하는 게 속 편할 것 같네.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a, 2a, 3b 얘가 3a 플러스 3b 이렇게 된다는 거야. a 플러스 b가 뭐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이렇게. 괜찮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최대값을 구하셔야 돼요. x가 3일 때 최대값 나온다고 했고요. 문제에서는 최대값이 13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실제로 여기다 3을 대입해 보시면 9a, 6a, 그러니까 15a 더하기 3b가 되는 거지. 약분 안 하는 게 날 뻔했네. 이거 그대로 뺄게요. 여기서 이거 그대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나요? 10, 빼볼게요. 이렇게 빼면은 3b 빠지면 12a는 10 이렇게 되고 a의 값이 6분의 5가 되네요. 아이고. 대입하시면 b의 값이 6분의 1이 돼요. 제가 답이 맞나 한번 볼게요. 맞구나. 6분의 5, 6분의 1 이렇게 된다. 요 문제의 핵심은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여기에 좀 미지수가 나와가지고 복잡해 보여도 이거 묶어내고 꼭지점 구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땐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여도 묶어내고 꼭지점 구할 수 있니?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봅시다. 제가 이거 어느 반에서 문제 풀 때 꼭지점 구한 다음에 자, 꼭지점 구했어요. 여기가 구해보시면 3,9가 되거든요. 그걸 구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A라고 하고 이 부분도 A라고 하자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를 A라고 하는 거예요. A, 0 요 점의 좌표를요. 봐봐. 그럼 여기가 지금 A가 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니까 이만큼이 A가 되잖아요. 자, 2차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쪽도 길이가 똑같아. 이쪽도 요만큼이 또 A가 돼요. 그래요? 그럼 전체가 6이었는데 여기 6인 거 보여. 6인데 여기가 A고 여기가 A니까 여긴 뭐가 된다고? 6-2A가 된다고. 괜찮지? 자, 또 하나. 그럼 이번에는 보자.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인데요. 여기는 6-2a니까 여기도 당연히 6-2a가 되고 그러니? 그럼 이제 여기 구해가지고 여기 똑같으니까 2배 해주시면 돼요. 자, 둘레의 길이다. 둘레의 길이는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가 되는데 문제에서 가로는 6-2a라고 찾아놨기 때문에 2배의 6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세로만 구하시면 돼. 근데 세로라고 하는 것이 봐라 얘들아. 여기가 a, 0이잖아요. 여기 x좌표가 a지. 요걸 쭉 올려가지고 2차 함수랑 얘랑 만났잖아. 그럼 여기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에요. 함수식이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함수식이 나와 있어. 여기 a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때 함수값, 다시 얘기하면 세로의 길이를 구하실 수 있게 돼요. 됐니?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에다가 a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에 이렇게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에 이렇게 되는 거라. 괜찮지?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우리 중요한 것은 이걸 전개하면 2차 함수가 되는구나. 이게 이제 눈에 보여야 돼.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2 이렇게 2차 함수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꼭지점이잖아. 그래서 좌표 해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에
a제곱 더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12 이렇게요. 글씨가 좀 이상하네. 마이너스 2로 묶어내시고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0 이렇게 돼. 따라서 a가 2일 때 최대가 20이 된다라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 이렇게 생겨. 요 점의 좌표가 a2일 때 20이고요. 실제로 여기서 최대가 나와요. 제가 이 밑으로는 그냥 2차 함수 간단한 2차 함수 문제라서 설명을 빨리빨리 했어요. 그럼 또 하나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기 때문에 A의 범위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래까지 내려와서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A가 일단 이쪽에서 놀고 있잖아요. 음수는 아니야, 그치? 좌표를 여기다 잡은 걸로 봐서는 A는 양수예요. 0보다는 커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가 지금 A가 이게 여기 봅시다. 6-2a 하게 되면 이게 길이가 되는데 이게 음수면 곤란하잖아. 그치? 이게 음수면 안 되지. 가로의 길인데. 그러니까 2a가 6을 넘어가면 안 돼. 다시 얘기하면 a가 3을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a의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난이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구해놓은 범위 안에 a가 늘 있어요. 구해놓은 범위 바깥쪽에 있어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기 때문에 A의 범위는 꼭 짚어주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대단원 활용 문제 있잖아요. 몇 쪽이냐면 대단원 가시면은 이게 몇 쪽이냐 불러드릴게요. 대단원은 가셔서 102쪽, 103쪽 줄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풀 문제를 좀 불러드려 볼게요. 102쪽부터 104쪽까지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8번, 많진 않아요. 12번, 그리고 16번, 17번 요렇게 보겠습니다. 색칠된 부분이 복소수고요. 1번, 4번, 그리고 16번. 요게 복소수고 나머지가 이제 거의 2차 함수였던 거, 판별식이랑 2차 함수였던 것 같아요. 요렇게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